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septic shock에 대해서, 폐혈증에 대해서 조기에 인지하고 실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septic shock 하면은 감염으로 인한 쇼크 증상, 쇼크의 어떤 개념 자체가 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건 성인의 기준이고, 소아에서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CPR에 들어가야 될 가장 늦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에서는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스킨 퍼퓨전 등 오르간 퍼퓨전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1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초기 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감염으로 인한 쇼크, sepsis나 septic 쇼크에 대해서 굉장히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환자를 보긴 하지만, 실제 sepsis의 개념과 septic 쇼크를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진단 기준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직관적으로 해서 이 하트레이트나 바디 템퍼레이처나 레스퍼레이션 레이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SIRS,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레스폰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조금만 아픈 아이들이라면 이 septic shock의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sepsis가 남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랩을 기반으로 해서 페닉스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폐혈증, 감염이 의심되면서 뇌계 장기, 뇌나 심장과 이 폐와 또 코아굴레이션 이런 게 뇌계 장기 시스템의 복합 점수가 2점 이상이면서 또 카디올로지,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septic shock으로 진단될 수 있게끔 조금 진단 기준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이 sepsis는 전 세계 5세 미만 소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이 멀티 오르간 페일리어의 동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단순한 염증 반응이 아닌 감염으로 인한 생명 위협적인 장기 부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기능 장애가 보이면 septic shock으로 분류하는데, 이때 사망률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의 어떤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이제 랩들도 많이 되고 할 때는 이 랩의 기준으로 해서 페닉스 스코어에 따져서 환자들의 예후나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고열뿐 아니라 또 저체온도 중증 감염의 강력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특이적인 증상, 단순히 기침이나 배뇨통 이런 증상 말고도 발진 같은 것들도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sepsis의 30% 내지 40%가 위장관염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AGE로 장염으로 진단해서 치료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바이탈 사인, 하트레이트가 올라가고 호흡수가 올라가는 것, 특히 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수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굉장히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징후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미 처치가 굉장히 늦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 심박수와 호흡수가 아이들의 이 폐혈증의 가장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울거나 보채서 이 바이탈이 움직인다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안정된 후에도 비정상적인 바이탈 사인이 보일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타키카디아의 임상적인 의미는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심박수는 약 1분에 10에서 15회 정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1도 상승했는데 심박수가 40회에 올라갔는데도 이것을 단순히 발열로 인한 빈맥이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상되는 심박수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을 때는 반드시 폐혈증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해열제를 투여해서 체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맥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의외로 많이 안 해보는 거죠. 3초 이상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올간 퍼퓨전이 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사지 말단의 온도가 너무 차거나 또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경우 그럼 웜 쇼크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에서는 콜드 쇼크가 많기는 하니까 일단 지금은 콜드 쇼크, 사지 말단이 너무 차가울 때, 그 다음에 펄스가 굉장히 약할 때가 제일 흔하죠. 이런 경우에 퍼퓨전이 잘 안 되거나 또 세프틱 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킨 모틀링 사인 같은 경우에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보이거나 또 멘탈 체인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콜드 쇼크로 생각해서 바로 이 sepsis를 의심해 볼 수 있고, 흔치는 않지만 웜 쇼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부 사지 말단이 굉장히 따뜻하고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이상하리는 많이 처져 보이는데 이상하리만큼 빨리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바로 정상화되고, 그런데 펄스가 이상하게 뜹니다. 꽝꽝거리고 뛰거나 그럴 때는 이 웜 쇼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소아 세프틱 샥의 진단의 핵심은 혈압이 아니고 퍼퓨전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과 환자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콜드 샥은 소아과에서 볼 수 있는 샥의 대부분이죠. 보통 디하이드레이션이 심하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박출량이 감소됐을 때 보이는 증상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혈관이 수축해서 이 보상작용으로 또 타키카디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CRT도 증가가 돼 있고 맥박이 굉장히 약한 게 요게 콜드 샥, 일반적인 쇼크 증후군이고요.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경우에는 말초 혈관들이 다 딜러테이션이 돼가지고 중요한 장기로 가야 될 피들이 실제적으로 심장에서는 열심히 피를 보내려고 카디악 아웃풋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페리페럴 바저 딜러테이션으로 인해서 실제 중요한 오르간의 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이토카인 스톰 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에피네프린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바운딩 펄스, 맥압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시스톨릭 BP와 다이어스톨릭 BP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고 빈맥이 보이고 퍼퓨전 이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샥의 sepsis를 생각해 봐야 되고 세프틱 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캐필러리 타임이 지연되거나 스킨 모틀링이 보이거나 아이가 이상하리만큼 너무 심하게 보챈다라는 것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발열과 빈맥과 퍼퓨전 어브노멀리티가 다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세프틱 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같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CPR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락테이트가 상승됐다라는 건 우리 몸의 각 조직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락테이트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세프틱 샥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보통 2 이상이 되면은 sepsis를 의심해 볼 수 있고 5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망률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정상 락테이트가 sepsis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락테이트가 높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아기들이 열나고 토하거나 기침을 할 때 빈맥이나 빈호흡 같은 그 초기 사인들을 놓치지 마시고 캐필라리 리필링 타임과 멘탈 스테이투스로 확인해 봐서 이상이 있을 때는 sepsis 또는 septic shock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퍼퓨전 이상이 확인됐을 때는 반드시 웜 쇼크인지 콜드 쇼크인지를 분류하고 1시간 이내에 하이드레이션 및 안티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치료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복잡한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베드사이드에서 이 4가지를 판단만 해도 바로 쇼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P를 확인해서 BP가 정상이니까 괜찮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 septic shock으로 의심이 될 때는 1시간 이내에 정맥로 확보하고 혈액 배양하고 항생제 주고 젖산 측정을 하고 수액을 주고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맥류 확보가 안 돼 있을 때는 아이오까지 확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노말셀라인이나 크리스탈로이드를 kg당 20cc를 20분 이내에 반드시 빠르게 투여해서 혹시 오버로딩만 없다라고 하면 빠르게 투여하는 것이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액 투여 후에 반드시 이 심박수가 좀 떨어지는지, 또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호전되는지, 또는 오버로딩으로 인해서 호흡수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지, 하트 사운드가 이상해지든지 어떤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재평가해야 합니다. 수액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고 아기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말초가 차갑고 모세혈관 재충혈 타임이 3초 이상으로 계속 지연이 됐다 그러면 소아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근 수축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 가장 좋고, 피부가 붉고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이상하리만큼 빨리 재충전이 되고, 또한 맥압이 굉장히 상승되면서 바운딩 펄스가 느껴진다 그러면 웜쇼크로 인해서 페리페랄 그 바조 딜러테이션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쇼크일 수 있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에피네프린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액소생술을 2배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류 이상이 지속되거나 수액 과부하 징후가 보이면 바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선택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septic 쇼크를 놓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혈압은 아직 괜찮으니까, 혈압이 정상이니까 괜찮다. 큰 오류입니다. 소아에서의 혈압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고, 소아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CPR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열 때문에 심박수가 빠르니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이 1도 오를 때 심박수는 약 10에서 15회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을 올라간다라고 한 과도한 빈맥일 때는 sepsis일 수 있습니다. 아직 선발이 따뜻하고 캐필라리 리필링 타임이 정상이니 이건 쇼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치 않게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해서 웜 쇼크로 인해서 혈관 확장으로 인해 실제 중요한 organ에는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어 있으니 이거는 장염이겠지 하고 sepsis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30% 40% 정도는 AG로 진단된 septic 쇼크가 흔하게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보채거나 많이 처진다면 바이탈 사인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해서 의심의 눈으로 혹시 쇼크가 오는 것은 아닌가 계속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5세 여한데 구토와 설사와 38.8도의 발열로 왔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염 증상이죠. 하트레이트가 165회입니다. 5세 여아라면 약 한 120회, 130회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약 2도가 늘었다고 해도 165회는 과합니다.
단순 장염에 의한 탈수를 생각하고 수액을 투여하고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손발이 차고 CRT가 5초 이상으로 늘어나고 락테이트가 5mmmol/L로 올라가 있습니다. 단순한 장염으로 수액 치료하고 할 게 아니고 이 환자는 살모넬라 박테리아로 인한 septic shock입니다. 이 소화에서 구토 설사로 인해서 극심한 빈맥이 나타날 때는 단순 탈수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 30%, 40% 정도가 위장관 증상으로 나온 septic shock이 꽤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놓칠 수 있는 경우일 것 같은데 11살짜리 여아가 심한 빈맥, 하트레이트가 180회로 내원했습니다. 비노호흡이 보이고 극심히 초조한 에지테이션 사인을 보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 분란이 있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으로 오인을 하거나 아니면 패닉으로 생각하고 안정제를 투여합니다. 그런데 안정제를 투여하자마자 아이가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CRT가 15초, 락테이트가 7mm, STSS로 인한 콜드 septic shock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이에게서 이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초조함, 보챔은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초기 쇼크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혈압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환자의 손발과 피부를 봐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어레스트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셔도 오늘 강의는 굉장히 도움이 될 잘된 강의일 것 같습니다. 피버와 타키카디아가 있고 캐필라리 리필링 타임이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sepsis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내에 빠른 수액과 광보 및 항생제 투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캐필라리 리필링 타임이 3초 이상으로 지연되는지 안 되는지 꼭 진찰 심하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